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여름, 저는 당시 전경으로 어느 지역 경찰서에서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경의 계급으로 어느 정도 짬이 차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9시에 후임과 교대 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력수사팀의 어떤 반장님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메모지를 주며 여기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발생보고서를 하나 만들라고 하더군요. 귀찮은 마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메모지를 보니 관내 살인사건 발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며칠 전 도난당한 택시가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젊은 여자가 여러 차례 칼에 난자당한 채 발견,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며 주변 인물을 통해 탐문 수사 중. 살인사건이 터지면 해결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관내에 있는 경찰서 직원들은 참 골치가 아픕니다. 아무튼 저는 서둘러 발생보고서를 쳐서 근무 내내 담배 한 대 제대로 못 피고 떡이 되어서는 밤 10시쯤 달콤한 3시간의 휴식을 취하러 내무반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정문 입구에 가서 후임들하고 통닭이나 시켜 먹을까 하고 정문에 들렀는데 주차장에 택시가 어정쩡하게 주차되어 있더군요. 아, 저 택시 뭐냐? 안 그래도 주차장 좁아 터지는데 차 좀 제대로 되라고 하지. 그리고 택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상경님! 그 택시 보지 마십시오! 안에 완전 피바다입니다! 다행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택시 안 풍경이 리얼하게 상상이 가더군요. 덕분에 통닭이고 뭐고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곧장 내무반에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무반에 올라가기 전에 담배나 한 대 피워야지 하고 생각 없이 경찰서 뒷뜰로 향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청승맞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웬 택시가 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인물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찾아 꼭 어두운 지하창고나 다락방에 올라가죠? 그때마다 관객들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저길 왜 가냐고. 귀신 나오는 거 뻔한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택시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증거품이라는 걸 문맥상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근무를 서다 보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택시를 왜 여기다 세워놔 하면서 키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데 왜 사람이 한 곳을 응시해도 시야각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물체들은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뒷좌석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어두워서 그 색깔은 확실치 않지만 짙은 색깔의 액체들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혼이 빠져나갈 만큼 놀라서 떨고 있는데 뒷좌석 여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혼자 온갖 욕을 해가면서 뛰어가는데 아까 담배 피던 곳에 웬 민원인 남자가 있더군요. 어찌나 사람이 반갑던지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사실 무서워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저 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 네. 그렇게 한참을 연신 말없이 담배만 피고 있는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 슬픔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오라가래도 되는 겁니까? 아, 저는 여기 경찰이 아니고 여기서 군생활하는 전경이라서. 아, 군인이시구나. 네, 고생이 많습니다. 뭐 그렇죠.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벌써 3일째 불려다니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남자는 놀랍게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듣고 보니 남자가 굉장히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내가 택시 안에서 본 걸 이 남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예민해져 있을 남자를 생각하면 이 남자가 이성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관두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또 한 대 피웠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는 택시기사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네? 택시기사요? 저도 여러 가지 추리물들을 많이 즐겨봤던 편이지만 증거도 없이 느낌만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잡히면 확실해지겠죠. 누군진 몰라도 참 너무하네요. 어떻게 사람을. 범인이 잡히면 법적 대응이건 뭐건 내 손으로 확 죽여버릴 겁니다. 저도 저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 연인이 저렇게 살해당했다고 하면 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응징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 본 것도 있고 이런저런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일부러 밝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택시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살해당한 장소인데 쳐다보기도 싫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하며 가던 걸음을 계속 가려는데 아까 본 여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본 게 귀신인지 헛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게 귀신이라면 저 남자한테도 보이지 않을까?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안 나타나고 나한테만 나타난다면 그건 귀신이 아니라 내가 헛것을 본 걸 거야.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래 남자가 택시 쪽으로 가는 걸 엿보았습니다. 남자는 택시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담배를 또다시 하나 꺼내 물고 택시 안을 멍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쓸데없이 뭐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에 저도 그냥 내무반 건물로 다시 향했습니다. 내무반에 올라가 대충 씻고 침상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었는데 짧지만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는 아니지만 칙칙하고 어두운 날씨.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웬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흐릿해서 과연 지금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도 들 정도로 운전석에 있는 남자의 존재는 모호했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한눈에 이곳이 고속도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인데도 말도 안 되는 설정인 게 고속도로에 웬 횡단보도가 있는 겁니다.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오금이 저릴 정도의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천천히 몰라며 말을 하려는데 앞에 웬 어린아이가 건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쾅 하며 어린아이가 부딪혔고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앞유리창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차는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이러면 뺑소니야라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괜찮아 하고 말하더니 와이퍼를 켰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뒷좌석을 보았는데 웬 여자가 온몸이 난자당한 채 누워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소리를 지르며 차를 멈추라고 화를 내는데 남자 이미지가 죽은 여자의 남자친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이미지 변화가 있었는데도 꿈속의 저는 마치 처음부터 그 남자가 있었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딘가에 심히 들이박더니 떼굴떼굴 굴러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갈아입기 귀찮아서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잤는데 근무복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50분. 시간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침번 서던 후임 녀석이 저를 깨우려고 들어오더군요. 마음을 가다듬고 어두운 복도를 내려와 남은 근무를 서기 위해 상황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근무가 끝나고 총알같이 내무반에 가서 TV 좀 보다가 자고 있는데 고참이 깨우더군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문 근무를 서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형사 봉고차가 급하게 서더니 곧 차량 안에서 형사 3명과 수갑을 찬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제 앞을 지나는 순간 수갑을 찬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갑을 차고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가던 남자는 어젯밤 저와 함께 담배를 폈던 죽은 여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저기요 저기요 하고 외쳤지만 형사들에게 등살을 떠밀려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컴컴했던 그 공간에서 저는 살인범과 단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자기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며 줄담배를 폈던 남자.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때 줄담배를 펴댔던 이유는 초조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그 남자. 아니, 살인범을 멍하니 한참 동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 결과보고서를 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가 다음날 전화로 자수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택시기사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으로 택시까지 훔쳐 계획한 살인이었다고 합니다. 살인 동기는 여자친구의 외도였고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날 밤 꾸었던 꿈이 그 남자가 범인이라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예지몽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전에 받은 강한 충격에 의한 개꿈인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전화로 자수했다는 점인데요. 택시기사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으로 계획까지 세워둔 사람이 바로 자수를 하다니. 역시 그날 택시 안을 들여다보더니 뭔가 봤던 것일까요? 그리고 연행되던 날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찝찝한 사실은 아직도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꿈을 가끔 꾼다는 사실입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